여기 한 부부가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네요. 맞은편에는 투견의 일종인 핏불테리어가 두 부부를 향해서 컹컹거리며 짖고 있습니다. 부부는 당황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데요. 과연 이 부부는 핏불테리어의 위협으로부터 무사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 세계인이 경험한 한국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주파수입니다. 감동주파수의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야기들과 저희의 일로 사연을 보내주신 이야기를 각색해서 제작됩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더보기란에 저희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미국에서 온 사연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사는 로렌입니다. 최근 제가 키우고 있는 저의 반려견 보보에게 있었던 놀라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지역에 있는 노숙인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어느 날부터 노숙인 센터에 한 나이 든 동양인 여성이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그 여성은 샌디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동양인의 여성이라는 것도 특이했지만 항상 커다란 개와 함께 노숙인 센터에서 지내겠다고 우겨서 저희 센터 사람들에게 골칫거리였기 때문에 기억에 남습니다. 샌디는 맹인도 아닌데 황토색의 큰 강아지와 같은 방에 있겠다며 우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항상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샌디는 자신이 노숙 생활을 할 때 나쁜 짓을 당하지 않은 건 전부 이 강아지 때문이라며 자신은 어디를 가더라도 이 강아지와 함께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실 샌디의 담당자는 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녀의 담당자가 골머리를 앓는 걸 지켜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던 길에 샌디를 만났어요. 웬일인지 강아지는 없고 샌디 혼자 있더군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샌디 씨. 하고 말을 걸자 그녀는 잔뜩 경계하는 모습으로 저를 아래 위로 쳐다보더군요. 저는 그녀에게 제 명함을 꺼내서 보여주곤 오늘은 왜 강아지가 보이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2, 3일에 한 번씩 강아지가 혼자서 산책을 다녀온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늙어서 오래 걸을 수 없다는 걸 강아지가 알아서 혼자서 산책을 하고 나서 이 벤치로 돌아온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솔직히 샌디의 말에 놀랐습니다. 강아지가 샌디의 건강 상태를 알고 혼자 산책을 하고 온다니요? 사람도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사실 목줄 없이 강아지 혼자 산책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어서 저희 동네에서는 강아지 혼자 산책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샌디의 상황도 상황이고 샌디가 강아지를 챙길 수 없는 상황을 잘 알고 있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저는 샌디와 나란히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에게 자신의 과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한국에서 꽤 좋은 대학을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주한미군을 만나 미국으로 나와 살게 됐다고 하더군요. 미국에 와서 남편과 함께 살다가 사고로 남편이 떠났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세가 기울어 집 대출을 갚을 수 없어서 거리로 나오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녀와 함께 갖는 강아지의 이름은 보보라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한국에서 용맹하기로 유명한 진돗개라는 품종견이라고 했습니다. 샌디가 노숙인이 되고 나서도 친하게 지내던 한인 교회의 사모님이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샌디를 위해서 샌디에게 주고 간 강아지라고 하더군요. 샌디는 보보 덕분에 길거리에서 생활하면서도 나쁜 일을 겪지 않을 수 있었다며 보보는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사람보다 훨씬 낫다며 자신의 자식 같은 강아지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샌디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보보가 달려오더군요. 헥헥거리며 입을 벌리고 있는 보보의 모습이 마치 웃는 얼굴 같았습니다. 샌디는 저를 보며 이것 보라며 보보가 산책하러 갔다가 자신을 찾아온 거라며 저에게 자랑하듯 말하더군요. 저는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샌디와의 이야기를 한 뒤로 저는 몇 달 동안 정말 바쁘게 지냈습니다. 가끔 센터에서 샌디와 보보를 보면 인사를 하거나 월마트에서 장을 볼 때면 저렴한 강아지 사료를 사서 샌디에게 건네주기도 했죠. 그럴 때면 샌디는 어린아이 같은 미소를 지으면서 정말 고맙다고 한국식으로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곤 했어요. 그렇게 몇 주가 더 지난 어느 날 샌디의 담당자가 저를 갑자기 부르더군요. 저는 그를 따라 휴게실로 갔습니다. 그러자 얼마 전 샌디가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지금 노숙인 쉼터와 연계된 병원에 있다고 하더군요. 병원비를 위해서 자선단체에 연락해 샌디의 병원비를 지급해줄 자선단체를 찾고 있는데 잘 찾아지지 않는다며 샌디가 이미 고령의 나이고 평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걸 고려하면 며칠 이내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이 사실은 샌디에게도 전달됐는데 샌디가 자신의 반려견 보보를 맡아줄 사람으로 저를 지명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샌디와 저는 그때 그 벤치에서 샌디의 과거 이야기를 들은 것 외에 가끔 만나면 인사를 하는 사이였지 소중한 반려견을 맡길 정도로 친숙한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남편 제이슨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강아지를 데려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죠. 저는 샌디의 담당자에게 제 상황을 설명하며 조금 당황스럽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면서 꼭 제가 보보를 맡아야만 하는 상황은 아니니
거절해도 괜찮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에게 내가 만약 보보를 입양하지 않으면 보보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죠. 그러자 그는 지역 유기견 센터로 보내질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일단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저는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 보보를 입양하는 것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는 그렇게 반기는 표정은 아니더군요. 아무래도 둘만 살던 집에 강아지가 오게 되면 전보다는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많을 테니까 그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나 남편이나 둘 다 강아지를 키워본 경험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만약 보보를 입양한다면 강아지에 대한 걸 처음부터 공부해야 할 판국이었죠. 제이슨과 대화를 나눈 뒤 제 의견은 보보를 입양하지 않아야겠다는 쪽으로 확고해졌습니다. 그리고 샌디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으니 샌디의 상태를 볼 겸 샌디에게 직접 보보를 입양하기 어렵겠다는 이야기를 전할 겸 샌디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은 아주 작은 동네 의원 수준의 병원이었어요. 노숙인 쉼터에 있다가 거의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잠깐 돌봐주는 그런 병원이었죠.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의료비가 상당히 비싸니까 노숙인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가슴은 아프지만 신입도 아니고 꽤 오랜 시간 노숙인 쉼터에서 일한 저는 어쩔 수 없는 일은 뒤로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다는 마음을 가진 편이죠. 누군가는 냉정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노숙인들 한 명에게 정을 주다 보면 정말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감정이 벅차져서 말이죠. 아무튼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병원에 다다랐을 때 저는 병원 앞 나무 그늘에 엎드려 있는 보보를 발견했습니다. 샌디가 입원한 동안 누구 하나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을 보보는 털이 조금 더 푸석해져 있고 마른 상태였어요. 보보는 병원 입구를 보며 힘없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저는 보보의 주위로 다가갔어요. 저를 발견한 보보는 저를 알아봤는지 힘도 없을 텐데 힘차게 꼬리를 흔들더군요. 저는 주머니에 있던 제가 간식으로 먹으려고 넣어놨던 소시지를 꺼내 보보에게 줬습니다. 보보는 배가 많이 고팠는지 순식간에 해치워버리더군요. 저는 보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주고는 병원 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깨끗하게 씻고 샌디가 있다는 병실로 향했죠. 제가 들어가다 샌디는 막 잠에서 깨어났어요. 잠깐 뒤몽사몽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웃으며 저를 반겨줬습니다. 저에게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며 나를 먼 타지 미국에 데리고 와놓고 먼저 간 남편을 드디어 만나겠다며 만나면 정강이를 확 찾을 거라며 농담을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에 순간 울컥하더군요. 그저 입에 미소를 건 채로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샌디는 살짝 저의 눈치를 보더니 자신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나을 거로 생각했었는데 진짜 죽음을 앞에 두고 보니 걸리는 게 딱 하나 있다고 말을 꺼내더군요. 그게 바로 보보라고 했습니다. 샌디는 보보가 얼마나 똑똑한지 모른다며 자신은 보보를 보호한 적이 없고 오히려 자신이 보보의 보호를 받아왔다며 보보를 거둔다고 해도 손이 많이 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그녀에게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병원에 오기 전만 해도 샌디에게 보보를 키우는 건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병원 앞에서 만난 보보 그리고 샌디를 보니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그리고 보보의 눈을 보고 있으니 보보와 가족이 될 것 같다는 기분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자 샌디는 한숨을 쉬며 이제 진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다며 고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샌디와의 만남을 마무리하고 저는 보보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나갔습니다. 보보는 아까 제가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엎드려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엎드려 있었습니다. 제가 가자고 이야기해도 움직이질 않더군요. 몇십 분 동안 실랑이를 해도 전혀 움직이질 않기에 저는 다시 샌디에게도 돌아가 보보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죠. 그러다 샌디는 간호사를 불러 휠체어를 타고 저와 함께 보보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샌디를 본 보보는 눈을 반짝이고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휠체어로 다가왔습니다. 샌디는 눈물을 흘리며 보보를 껴안아줬죠. 그리고는 보보에게 한국어로 뭐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보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샌디와 보보를 보면서 인간과 동물이 교감할 수 있다는 걸 직접 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샌디의 말이 끝나자 보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 옆으로 와서 섰습니다. 샌디는 저보고 먼저 가라고 이야기를 했죠. 저는 보보와 함께 제 차로 향했습니다. 보보는 걸어가면서도 중간중간 뒤를 보며 샌디를 쳐다보더군요. 샌디는 보보를 보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보보를 차에 태운 저는 제이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이슨은 처음에는 약간 놀란 것 같았지만 이내 상황이 그러면 어쩔 수 없지라며 보보를 데려오는 것을 허락했죠. 샌디와의 길고 긴 이별을 직감했는지 보보는 차 안에서 하염없이 창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왠지 보보가 사람 같아서 그냥 혼잣말하듯 샌디는 이제 좋은 곳으로 떠날 거야. 앞으로는 나와 같이 살자고 이야기를 했죠. 그 말이 끝나자 보보는 저를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아직 보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집에 돌아온 제이슨은 보보를 보더니 가짜 시바견이냐며 묻더군요. 제가 시바견? 하고 묻자그는 휴대전화기를 보여줬어요. 진짜 황토색인 보보와 색깔이 비슷한 강아지가 있더군요.
하지만 보보와는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저는 제이슨에게 아니야. 보보는 한국 견종이라고 했어라고 대답했죠. 제이슨은 근데 생긴 건 무슨 가짜 시바견 같다고 보보를 놀리더군요. 제이슨은 보보를 페이크 시바라고 불렀어요. 보보라는 이름이 있다고 해도 그는 계속 그렇게 불렀죠.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해도 보보의 식사를 챙기거나 함께 산책하러 가고 배변은 잘 치워줬기 때문에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죠. 하지만 보보는 제이슨이 자신의 이름을 이상하게 불렀기 때문인지 제이슨보다는 저를 훨씬 잘 따랐습니다. 그렇게 보보와의 생활에도 익숙해질 무렵 그날은 오랜만에 저와 제이슨 둘이 함께 보보를 산책시키는 날이었어요. 산책로를 따라 보보와 함께 길을 걷던 중 옆에서 투견 중 하나인 핏불테리어가 나타났습니다. 주인 없이 혼자 길을 걷고 있는 핏불테리어였죠. 심지어 목줄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핏불테리어를 인지하자마자 그 핏불테리어는 저희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제이슨은 너무 놀라 보보의 목줄을 놓쳐버렸어요. 핏불테리어는 정말 빠른 속도로 제이슨의 다리를 향해 돌진했는데 보보는 그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몸을 움직여 핏불테리어의 목을 치고 들어가 공격을 했습니다. 핏불테리어는 목이 물렸는지 갑자기 깽하고 큰 소리를 내고는 몸을 낮춰 주변을 돌았습니다. 보보가 경고를 하듯 큰 소리로 짖자 결국 핏불테리어는 그 자리에서 꽁지 빠져라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보보는 핏불테리어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큰 소리로 짖어대다가 핏불테리어가 사라지자 저희에게 다가와 낑낑거리며 제이슨의 다리에 머리를 문질렀습니다. 마치 다친 곳 없느냐고 묻는 것 같았죠. 제이슨은 보보가 자신을 구했다며 보보의 목을 꽉 껴안으며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평소에는 있는 줄 없는 줄도 모르게 조용했던 강아지 맞느냐며 이렇게 우렁차게 짖을 수 있는지 처음 알았다고 하더군요. 저 역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보보의 용맹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날 이후 제이슨은 보보를 더는 페이크 시바라고 부르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SNS 이날의 위협으로부터 구해준 보보의 사진과 함께 업로드했죠. 우리 집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된 그 SNS는 상당한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댓글에는 한 링크가 달렸습니다. 그 링크는 한국의 진돗개는 미국 매체 컨트리리빙에서 세계 최고의 개로 선정된 적이 있는 아주 용맹하고 예 바른 개라는 걸 소개하는 글이었죠. 제이슨은 그 글을 읽고는 보보가 이렇게 대단한 견종이었냐며 여태껏 몰라봐서 미안하다며 보보에게 칠면조 고기를 구워줬죠. 보보 역시 이제는 제이슨을 볼 때 신의가 담긴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답니다. 혹시 정원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면 보보와 같은 진돗개를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보보와 로렌 씨 부부의 인연에 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반려견으로서 진돗개의 인기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진돗개의 용맹함과 충심 등이 한몫하겠죠. 위험한 투견인 핏불테리어에게도 기죽지 않고 맞서는 진돗개 너무너무 용맹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로렌 씨 부부와 보보와의 행복한 동행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감동주파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하셔서 추운 겨울 따뜻한 감동 이야기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